안녕하세요, 락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와서 그분이 건넨 말은 너 혹시 MR 있니? 라는 말이었어요. 뭐 요즘은 음악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이 MR이라는 말이 반주를 뜻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저는 그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MR이 뭐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약간 황당해 하시면서 그러면 모르면 너 노래하는 걸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했죠. 뭐 별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학교 밴드 선배 기수 출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밴드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를 눈여겨봤으니 너는 활동 기수가 끝나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라는 얘기도 들어놓은 상태라서 뭐 시간이 지나면 그 형들하고 음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따로 이렇게 뭐 가수가 돼야 되겠다 또는 뭐 이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클실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기가 있어서 거기다 그냥 카세트 테이프에 통기타로 가요책 뒤져서 몇 곡 정도 노래 녹음을 해서 그분께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내드리고 아예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2학년 서클 활동 기수를 마무리를 합니다. 당시 제가 집안 사정이 막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만 부모님이 대주시고 그 이후로 학기마다 드는 돈은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당시에도 있었던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또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시 갚거나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당장 학교를 계속 다니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학비를 계속 제가 이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좀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수가 괜찮은 곳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랑 함께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뭐 참 아르바이트는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잡히는 대로 수능 끝나자마자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쉬운 아르바이트 쪽에 속했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막노동, 공사장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뭐 허드렛 일을 도우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호텔 주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택배 서비스가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당시엔 그렇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가져다 주는, 지하철 타고 있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던 친구에게 제가 사용하던 삐삐를 준 상태였거든요. 삐삐 하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대학생 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CT폰이 나오고 한참 이제 막 활용될 때였어요. 아무튼 핸드폰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그 호출기를 샀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고 있었고 제가 쓰던 걸 친구에게 이제 번호와 함께 준 상태였는데 함께 아르바이트 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삐삐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찍혔는데 그냥 지울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요즘 분들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당시에는 저에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그 호출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음성 녹음을 남기거나 하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거 말고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아르바이트 하느라 뭐 집에 연락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저는 그 친구에게 삐삐를 준 지 한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 연락이 그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워도 돼 라고 얘기했다가 잠깐 돌아섰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번호가 뭐야? 라고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 번호라고 02 뭐 어쩌고저쩌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그 번호를 제가 따로 적었다가 거기다가 전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제 호출기에 전화번호를 남기시지 않았나요? 라면서 그 서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가 바로 그때 그 소속사 관계자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면서 보내준 노래 테이프는 들어봤고 직접 와서 노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사무실로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홍대에 있는 그 기획사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죠. 물론 그냥 맨몸으로 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오디션이니 어쩌니 이런 생각도 못했고 어떤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아예 없이 그냥 오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고
그때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 대회에서 저를 보고 저를 불렀던 사람은 제 학교 선배였어요. 4학년이었고 그분은 당시에 그분이 가수 장혜진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이면서 그 소속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학교 후배고 하니까 괜찮은 인재다 싶어서 저를 픽업을 한 거였죠. 그래서 홍대에 있는 그땐 저는 이제 홍대도 처음 가본 거였어요. 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해서 홍대 입구 역에 내려서 걸어서 그 사무실까지 갔죠. 갔더니 되게 무섭게 생긴 어떤 사장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깡통 사장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별명이 깡통 사장님이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강승호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노래를 해봐라. 굉장히 시크하게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노래를 하려면 저기 뭐 기타라도 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통기타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죄송한데 가요는 외우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없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어? 그러시더니 어디서 가요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요책에서 제가 부를 수 있는 아는 노래를 몇 곡 찾아가지고 보면서 노래를 그 자리에서 몇 곡을 했습니다. 했더니 의외로 그 사장님께서 가능성을 봐주신 것 같아요. 당시에. 일단은 목청이 좋구나라고 뭐 칭찬을 해주시고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인데 좀 다듬으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사무실로 연습을 계속 와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뭐 그때는 음악 기획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전무할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무실에 이제 연습을 하러 제가 가게 되죠. 지금 시스템으로 보자면 연습생 같은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연습생 뭐 이런 말도 아예 없을 때여서 그 사무실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노래 연습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 사무실 한켠에 아주 조그만 방 안에서 야전 침대 같은 걸 두고 어떤 분이 거기서 계속 주무시고 밥 먹어가면서 거기서 곡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작곡가 유해준이라는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낸 분인데 당시에도 히트곡이 이제 막 몇 곡 정도 잘 됐을 때 그래서 그 작곡가 유해준 형님과 저는 이제 시간을 함께 계속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내가 왜 여기 온 건가라고 여쭤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작곡가 유해준 형님은 가수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분의 작곡 능력을 보고 이 사장님께서 그 작업실과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분께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서 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곡이 이제 히트가 되고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분도 이제 나도 데뷔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장님께서는 너 혼자는 안 되니까 다른 괜찮은 친구를 한 명 구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멤버로 제가 이제 뽑힌 거죠.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이제 그분께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쭉쭉쭉 계속 가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홍대 연습실로 나오지 말고 강남역에서 내려서 전화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여기저기서 녹음실도 많이 하고 뒤에 보이는 제 작업방처럼 이런 홈 레코딩으로 집에서도 녹음을 해서 앨범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당시에는 전문 녹음실에서 녹음하지 않으면 앨범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녹음실이 뭐 녹음을 한다, 앨범 녹음을 한다 하면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중에 그 당시에 상당히 조금 유명한 녹음실이었어요. 그 녹음실로 부르셔가지고 제가 갔더니 거기에 또 어떤 작곡가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좀 이따가 지금 바로 녹음을 할 거니까 노래를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황당했죠. 근데 그 사장님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조금 황소처럼 밀어붙이는 즉흥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아무튼 그 녹음실에서 소개받은 작곡가 당시에는 그분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신인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던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형님이셨죠. 소개를 받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바로 김도훈 작곡가였어요. 작곡가로서도 첫 데뷔곡을 녹음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곡은 어떤 곡이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녹음할 노래에 대해서 그분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노래는 듀엣곡, 남녀 듀엣곡이고 남자 파트를 네가 오늘 녹음을 하고 여자 파트는 우리가 따로 녹음을 할 것이다 라면서 막 곡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 듀엣곡으로 녹음한 곡이 그 여성 파트를 부르신 분이 바로 빅마마의 신연아 누나였어요. 아무튼 김도훈 작곡가의 듀엣곡, 여성 보컬은 신연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일인 건데, 당시엔 다 신인이었던 거죠. 다 데뷔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녹음실에 들어가서 저는 녹음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첫 녹음실이었고, 이 녹음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디지털화 되면서 보컬 녹음실 하면 아주 조그만, 사람이 뭐 한두 명만 들어갈 만한 조그만 공간에 마이크만 있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예전에 녹음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큰 공간이었어요. 몇십 명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이크가 있고 그 굉장히 큰 공간에 혼자 서 있고, 투명 창 밖으로 그 작곡가 형도 마찬가지고 뭐 소속사 사장님, 그다음에 그 녹음실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이 막 유리창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서 혼자 서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노래는 금방 몇 번 들으면서 이런 노래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몇 번 듣고 그 노래를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이 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녹음이 디지털화돼서 한 파트를 부르고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녹음실의 녹음도 여러분이 그 알고 계시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 버튼을 누르면 쭉 녹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부른 부분에 조금만 요 파트만 바꾸고 싶다면 진짜 복잡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길 끊었다가 잘라서 다시 부른 걸 여기다 붙이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순간에서 여기만 딱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음정을 막 실수한 음정을 다시 이렇게 보정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였어요. 요즘은 이제 오토튠이라 그러는데, 한 음정이 틀리면 그 음정만 요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아예 없었을 때라서 부를 때 잘 부르지 않으면 힘든 거였죠. 네. 음정이 틀리면 그 부분은 그냥 못 쓰는 거였습니다. 아예. 거기다가 내 앞에 있는 이 마이크는 왜 이렇게 감도가 좋은지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됐지만 떨리더라고요. 제 심장 소리까지 여기에 녹음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녹음을 마칩니다. 그 녹음을 마친 그 노래, 김도훈 작곡가의 노래인데다가 가수 신연아 씨와 제가 함께 부른 그 듀엣곡,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